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또 제 마음도 좀 달래고 싶어서요. 저희 막내딸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29살에 직장에서 만난 좋은 분과 인연이 닿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뻤거든요. 사위도 성실하고 착한 분이고 딸도 정말 좋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어요.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와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적금이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딸도 엄마, 나도 그동안 모아둔 게 있어서 웬만한 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위도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고 해서 정말 기특했어요. 처음 양가 상견례를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돈 어른들도 예의 바르시고 점잖으셔서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나 싶어서 안심했거든요. 사돈 아버님은 조용한 편이셨고 사돈 어머님이 좀 활발하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성격이 밝으시구나 했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딸이 우리끼리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것저것 추가하자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식장도 처음에는 작은 곳으로 정했는데 사돈 어머님이 우리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더 큰 곳으로 옮기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 마음이야 당연히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딸 결혼이니까 좋은 곳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돈 어머님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도로 생각했던 혼수가 요즘 시대에 그런 걸로 되겠느냐면서 모든 가전제품을 최고급 브랜드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가구며 침구류까지 전부 명품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딸이 저한테 와서 엄마 어떡하지? 예비 시어머니가 혼수 리스트를 주셨는데 이걸 다 하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들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리스트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딸한테 혹시 사위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무시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더 화를 내셨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봤는데 남편은 딸 결혼인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보태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조금 더 보탠다고 될 금액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딸 결혼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적금을 더 깨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돈 어머님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혼수 품목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금 반지는 몇 돈으로 할 거냐, 예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요즘 신혼집은 양가에서 도와주는 게 상식이라면서 전세금 이야기까지 꺼내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양가에서 만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자녀들도 둘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시니까요. 딸한테 사위는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도 어머니 말씀을 말리려고 하는데 잘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머님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혼수 준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어서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돈 어머님이 완전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목소리까지 높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어서 라고 말했지만 사돈 어머님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럼 우리 아들이 장가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서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서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럼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딸 결혼해서 구멍 내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일단 딸 결혼부터 잘 치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자만 내기도 벅찰 텐데 남편은 체면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사돈들한테 우리가 인색하다고 소문나면 딸이 시집가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울면서 집에 왔는데 사위와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사위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딸은 오빠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결혼을 포기하자고 해라면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벌써부터 며느리 편 들거면 식장에도 안 오시겠다고 했대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사위가 직접 저희 집에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안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부모님을 아예 안 보고 살 자신은 없고 이렇게 시작하면 결혼 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딸도 사위도 둘 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서로에게 예민해져 있었어요. 딸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사위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상대방 가족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딸과 사위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 혼수 때문에 헤어지면 그게 말이 되니? 라고 했어요. 우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자고 했죠. 그리고 강수를 뒀어요. 원래 중간에서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한 팀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위가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딸과 대화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딸과 사위가 함께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결혼할 수 없다고, 저희 형편에 맞춰서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사돈 어머님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딸과 사위가 함께 가서 어머니,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질 뻔했어요.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춰서 소박하게라도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사위가 특히 단호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시면 저희는 결혼을 포기하겠어요. 상대방 가족에게 이런 부담을 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돈 어머님이 화를 내셨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서셨다고 해요.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시면서 좀 삐지신 것 같았지만요. 결국 딸과 사위가 원하던 대로 소박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혼수도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고 예식도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결혼식 날 사돈 어머님은 좀 시무룩하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딸과 사위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나중에는 그래, 뭐가 중요하냐. 애들이 행복하면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딸과 사위가 포기하고 헤어졌다면 또는 억지로 사돈 어머님 요구에 맞춰서 과도한 혼수를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딸의 행복이었거든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엄마,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고마워. 오빠랑 나 둘 다 너무 예민해져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정신 차리게 해줬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과했죠. 저도 마음이 약해져 무책임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딸 부부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혼수를 많이 해주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딸이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씩 사면 돼.
그게 더 의미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씩 장만해 가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사돈 어른과의 관계도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혼수가 뭐가 중요해? 우리 손주가 최고야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결혼이라는 게 혼수나 예식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혼수나 예식 준비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리해서 빚까지 지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나 예비 사위가 계시다면 가끔은 상대방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위처럼 용기를 내서 선을 긋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지금 딸 부부를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무리해서 화려하게 결혼했다면 지금도 그 스트레스와 빚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소박하게라도 마음 편하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결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딸처럼 행복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수나 예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